어지러운 탄핵 전국소. 여러분, 2025년 새해 부동산 시장 콕 집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에서는요, 내년 시장 탄핵 전국소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확실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시장 정말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지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청기를 누설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세미나 새해 1월 2일 날 2025년 1월 2일 세미나를 공지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고요. 목요일입니다. 분당선 그리고 7호선 더블 역세권인 강남구청역 3번 출구입니다. 1, 2분 거리고요. 거리는 2025년 새해 부동산 반드시 잡아야 할 투자 키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내년 시장 또 후년 시장을 앞에 두고 새해를 앞에 두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 전망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간이 지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전망을 했던 것들이 다 맞았다는 것을 이번에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전망하는 걸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의 투자 키포인트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투자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투자처까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새해에 첫 번째로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그리고 1:1 개별 상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런 부동산 자산,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 개인 상담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합니다. 자, 탄핵 전국이라고 지금 해서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지금 혼돈스러운 시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재테크를 하냐 이런 시국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탄핵 전국의 불확실성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 시절에도 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탄핵 정국이 있었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은 곧 사라집니다. 자,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은 뭐라 그랬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때 우리가 뭐 때문에 불안해했습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얼마나 많이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전부 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금리를 인상을 이제 안 하고 내린다네? 그렇다면은 이제 내리는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금리를 내릴지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반드시 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인데,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올 것이라는 게 예측입니다. 대부분의. 그때는 3개월에 걸쳐서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사안도 너무 단순하고 하기 때문에 한 2개월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전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탄핵 전국 해서 탄핵의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일시적으로 위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절대 못 미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것보다도 이 흐름이에요. 흐름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강의할 때 제 핵심
이게 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죠. 강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규제가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한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간간히 급매물이 나오는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계속하는 시기는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6개월을 못 넘긴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의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상승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부동산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 또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정부에서 부양정책을 씁니다. 여기서 부양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락했던 게 상승으로 추세를 바꿉니다. 하지만 원래의 추세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이 효과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다.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할 때는 3개월에서 길어야 5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DI 보고서에 나온 거에 의하면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길면 6개월까지 가더라라고 돼 있어서 제가 6개월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래는 저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끝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6개월,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원래 추세가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다시 내려가더라. 이것이 정말 이 흐름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세요. 정부의 부양대책, 규제대책의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다. 단기적일 뿐이다. 추세대로 흘러간다. 단기적일 뿐이고 원래 추세대로 흘러간다. 그렇다면 지금 추세는 어떤 추세입니까? 지금 추세는 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거는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그렇죠. 어떤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가격이 그전에 한 2년 이상 떨어졌던 가격들이 다시 원래 위치로 올라가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세는 아직까지 계속 상승 추세로 간다. 왜냐하면은 금리도 금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서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가는 곳, 그게 대표적인 데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핵 정국은 단기적이다. 그렇죠. 단기적인 악재다. 악재는 악재지만 단기적이다. 전 세계 국가 신임도 하락, 내수 부진, 저성장 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에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 리스크가 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 가결이 됐죠. 탄핵이 가결이 됨으로 해서 일정 부분,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소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월이나 3월 달에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이 탄핵의 어떤 탄핵 정국의 영향은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요, 가격이 탄핵 정국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이 시작이 되면서 결정이 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탄핵에 대한 게 크게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자, 내년 시장 변곡점은 언제 생길까요? 제가 원래 예측은 1월, 2월로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시장에 언제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원래 예측은 1월, 2월로 예측을 했는데 하나 지금 돌발 변수가 생겼죠. 탄핵 변수. 그래서 탄핵 변수로 인해서 조금 늦춰질 수는 있다. 반드시 늦춰진다는 아니고 조금 늦춰질 수 있다. 3월 또는 4월이 변곡점이 될 거다. 변곡점 꺾이는 점이죠. 우리는 변곡점이 오기 전에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 오면 이미 그때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르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올해에도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고요. 지난해 2023년도도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말을 듣고 투자했던 분들은 아마 이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몇 억씩은 이익을 냈을 겁니다. 아파트를 샀으면.
자, 급매물은 많진 않겠지만 3월, 4월 이 변곡점이 이때가 된다면 3월, 4월 이때가 된다면 3월, 4월이 된다면 급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소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부터 3월까지가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남들과 같이 오른 가격에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물론 오른 가격에 투자를 해도 결국 시간이 가면은 더 오르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서 그 시작되기 전에 이익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게 투자의 원칙이 아닐까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3월까지가 본격 투자 시기로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기간이 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자, 내년 시장 키워드는 전셋값입니다.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서 지금 공급 물량 없다고 계속 난리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1기 신도시도 빠르게 하겠다. 3기 신도시도 빠르게 하겠다. 그린벨트도 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서 전셋값 상승이 전세란을 넘어서 전세 대란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내는 것도 10년, 그리고 6년짜리가 뭐 단기 임대해서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6년짜리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의 가장 큰 관건은 취득세죠. 예,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 취득세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다주택 규제 살아있는 한 계속 전세값이 내년에 2025년 시장에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만약에 한다면 매매 수요가요,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 찌겠죠.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이 되면. 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전세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기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년에 한 5만 9천 가구 정도 되고요. 26년은 3만 5천 가구 정도가 경기도 입주 물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그런 시기에 2017년 같은 경우에요. 2017년에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한 11만 가구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18년에는 15만 가구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10만 가구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서울의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려져서 내년, 후년은 오히려 엄청나게 경기도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세에 영향을 크게 주겠죠. 전세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의 효과는요. 왜 금리 두 차례나 인하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효과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금리 인하의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주택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우리 재테크에 상당한 호재입니다. 자, 반대로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대출 규제 있잖아요. 대출 규제. 이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영향을 준다. 시장에 단기간에 영향을 주고요. 장기간 얼마나? 길어야 6개월 밖에 영향을 못 준다. 그런데 강하게 영향을 준다. 단기간에 강하게, 빠른 속도로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대출 규제가 올해는 못 간다는 거 정부가 다 알죠. 하지만 모든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는 뭐부터 해요? 대출 규제부터 한다. 왜? 대출 규제가 강하고 빠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길게 못 가요. 반대로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주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은 이 금리 인하가 점점
점점 금리가 인하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돈의 가치 본격 하락하는 시기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 이건 뭐 당연하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때 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무조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실물 자산. 실물 자산, 금, 그렇죠. 금, 부동산, 그 다음에 골동품, 그림, 옛날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실물 자산에 무조건 돈을 묻어둬야지 돈을 은행에도 넣어놓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거니까. 정부의 공급 대책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공급을 지금 현 정부 임기 내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270만 가구가 제대로 공급되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임기 내 270만 공급은 이미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이 제동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더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뭐예요?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지금 피고 있는데, 이 공급 확대,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보수 정권들이 항상 내세우는 거잖아요. 공급 확대. 그런데 공급 확대가 아니고 공급 물량이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은, 이렇게 공급이 없으면 2, 3년 내로 집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 빠르게 공급 확대를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공급 물량이 제동이 걸린다면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게 2000년대, 지금 2024년이죠. 2025년부터 29년까지 이 공급 감소의 영향이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거는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아주 철칙입니다. 그렇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르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테크할 때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급이 얼마가 있느냐,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할 지역, 어느 지역이냐,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이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뭉뚱그려 놓고 공급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제가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바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정책 방향대로 우리 따라가야지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부의 정책을 봐야 된다. 자, 양극화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질 겁니다. 전국의 집값이 평균 얼마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전국의 집값이 떨어졌지만 오른 곳도 있다는 거예요. 즉, 서울과 경기는 올랐고 지방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죠. 그렇죠. 지역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얼마가 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집값이 다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양극화는 갈수록 앞으로 커집니다. 양극화는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투자할 곳과 투자하면 안 되는 곳이 앞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이제는 우리가 입지가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입지가치. 입지가치 중요합니다. 입지가치 너무 중요하지만 입지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성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건축비, 자재비 다 올랐기 때문에 다들 아시죠? 원자재 값 다 오르고 인건비 뭐 다 올라, 땅값도 다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성이 없는 데들은 재개발 지역으로, 재건축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될 거예요. 하다가 중단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성이 높은 곳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다. 이 사업성 높은 곳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니까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만 무조건 보고 들어가세요. 이게 뭐가 지역이 떨어지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는 사업성이 최고예요. 그래서 사업성 보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내는 추가 부담금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유명한, 남들이 다 아는 유명한 지역에 투자할까? 유명해질 지역에 투자할까? 저는 두 군데 다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유명한 지역, 우리가 강남이라든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마포 이런 곳들은 다 이미 너무도 알려진 곳들이죠. 사람들이 많이 살기 원하고 가격이 일단 높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으면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됩니다. 투자금이 뭐 10몇 억씩 있으면은 10억 이상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하지만 사 놓더라도 지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오를 겁니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 같으면 유명해질 지역에 투자할 거예요. 왜? 유명해질 지역은 아직까지는 유명하지가 않아. 그렇죠? 하지만 여러 가지 개발 요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유명해질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은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한 2억, 3억, 많으면 정말 3억, 이렇게 투자해서 나중에 여기가 재개발이 됐을 때 얼마? 20억대, 30억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투자의 성공이겠죠. 앞으로 바뀔 유명해질 지역, 이런 지역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 유명해질 지역에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의가 마무리됐고요. 1월 2일 신년 을사년 첫 세미나입니다. 주제 2025년 새해 부동산 반드시 잡아야 될, 잊으면 안 될 투자 키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새해에 유망한 투자 지역까지 뭉뚱그려서 알려드리는 첫 번째 우리 세미나 시간, 많이들 오셔서 중요한 그런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자, 집을 사기에 좋은 시기는 항상 5년 전이래요. 5년 전 레이 브라운. 근데 이 말도 저는 수긍이 좀 가는 게요. 항상 내가 집을 언제 살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예요. 항상 바로 지금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우리가 사서 살 때는 이거 지금 되게 가격이 높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이익이 날 만한 곳,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자를 새해에 해야 가장 나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지, 여기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처까지 세밀하게 공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새해에 첫 세미나 참여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